공의 이름은 김석진, 자는 경소, 호는 오천, 본관은 안동이다. 문정공 청음 김상원의 후손 가운데 순조의 사위인 창녕위 효정공 김병주가 있다. 그의 아들인 김도규는 참봉을 역임하고 참정에 추중되었다. 김도규는 아들을 두지 못하였는데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의 명령으로 문충공 선원 김상령의 11대손인 김석진을 양자로 삼았다. 문충공은 문정공의 형이다. 김석진은 1843년 정월 21일 인시에 태어났다. 철종 때인 1858년에 음관으로 특별히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1860년에 인일제에 합격하였고 곧바로 같은 해 정시 문과에 합격하였다. 24세에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35세에 가선대부, 45세에 가의대부, 48세에 자원대부에 올랐다. 50세에 정원대부, 56세에 숭정대부, 3년 뒤인 59세에 숭록대부에 올랐다. 그 사이에 역임한 관직을 들어보면 내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하관으로 승정원 가주서, 권지승문원 부정자, 통내원, 우통내, 장학원 정, 성균관 전적, 사성, 사헌부 지평, 장령, 지배, 사간원 정원, 헌납, 사간, 홍문관 은교, 수찬, 부수찬, 교리, 부교리, 어영 종사관 등을 지냈다. 당상관으로는 승정원 동부승지, 우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한성부 좌윤, 경연특진관, 홍문관 부제학, 규장각 직제학, 돈령도정, 부총관, 육조로는 이조 참회, 참판, 토조 참회, 참판, 예조 참판, 병조 참회, 참지, 형조 참회, 참판, 판서, 공조 참회, 참판, 경연관, 춘추관, 성균관, 의금부, 돈령부, 중추부 동지사, 의정부 좌참찬, 지춘추관사 등이다. 외직으로는 안주 목사, 수안 군수, 경주 부윤, 광주 유수, 삼도 육군 통허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안주 목사는 부임하지 않았다. 장례, 비서, 태예, 귀족원 경, 경효전 제조, 돈영원 지사, 판사 등은 갑오개혁 이후에 역임한 관직이다. 철종실록 편수관, 정부유사, 당상, 영정모사 도감, 영의전영건 도감, 선원전중건 도감, 제조 등에 뽑히기도 하였다. 1864년부터 대원군이 정권을 잡자 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는 고사를 본받아 10명의 학자를 선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김석진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김석진은 귀한 선비들과 함께 조정에 불려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사양하였다. 이 일로 인해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1904년과 1905년 이후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변하자 김석진은 양주 부근 강가에 집을 지었다. 그 집을 사안이라 이름 짓고 꽃과 나무를 가꾸며 어부, 나무꾼과 어울리며 세상에 숨어 지냈다. 매번 적당히 술에 취하면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깊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다. 아침에 베개머리를 보면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1896년에 칙임관 내부 특진관으로 있으면서 소장을 올려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아뢰었다. 삼가 소신은 아뢰입니다. 소신은 하늘과 땅 사이의 죄인일 따름입니다. 이미 1895년에 일어난 나라의 변란 때 북쪽에 머리를 놓고 자결하지 못하였으면 또한 거듭된 집안의 장래에 죽지 못하고 신락 같은 목숨을 구차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례를 치른 뒤에도 음식을 굶주린 사람처럼 먹어대니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어찌 이처럼 완벽하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호라, 을미년의 변란은 만고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삼천리 강토 조선에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와신 상담하며 복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소신처럼 전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비록 먼저 죽어 저승에서 전하를 기다리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허리에 관리의 인끈을 차고 다시 대궐문을 드나들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저의 분수는 오로지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에 있으니
전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은혜로운 벼슬을 받았는데 소신 또한 안타깝습니다. 오호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는 천지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벼슬에 나오거나 물러나도 임금을 섬겨야 하고 살았거나 죽었거나 또한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어찌 반드시 보잘것없는 관직을 맡은 여부에 따라 충성을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소신이 비록 물러나더라도 계절에 따른 경하의 관례에 따라 참여할 것이니 어찌 완전히 물러났다고 하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소신이 지금 조정을 떠나려고 하니 어찌 저의 생각을 아뢰지 않아 거듭 전하의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오늘날 나라의 병을 그 누가 위급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신이 보건대 그 위기를 돌리는 것은 다만 한순간에 달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의 한 마음이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바르면 백성들의 마음은 겉모습이 단정하면 그림자도 바른 것과 같으니 그 누가 바르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 모든 행위를 할 때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욕심 사이를 정확히 살펴 행동하려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맞으면 결단코 시행하시고 그것이 사욕이라면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명령과 조치를 이에 기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폐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한결같이 바르게 될 것이니 누가 감히 바르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수준이 높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한번 깨우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신하는 임금에게 조금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의리에 기반하여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시어 소신이 보잘것없다고 말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소신이 비록 궁벽한 시골로 물러나지만 전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그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민영우가 일본 사람과 내통한 뒤 몰래 월미도를 팔았는데 그 일이 발각되어 죄를 받게 되었다. 이에 김석진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만일 민영우를 용서한다면 누가 민영우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다른 민영우가 생겨나 섬을 팔 것이고 그 다음날 또다시 민영우가 생겨나 섬을 팔 것이니 삼천리 강토를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난을 일으킨 역적을 죽이지 않아 지금 같은 변고가 생겼습니다. 청컨대 민영우를 죽여야 합니다. 민영우를 구원하려고 이리저리 주선하던 관기가 있었는데 김석진에게 다가와 크게 따지며 말하였다. 대감은 법관도 아닌데 어째서 이처럼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에 김석진이 말하였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부모를 해치는 자식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 하였다. 어찌 옥관만 죽이겠느냐? 1905년 겨울에 의효전 향관으로 뽑혔는데 시골에 있으면서 병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때 일본이 병사를 동원하여 궁궐을 침범하고 오조목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윽박질렀는데 을사오적은 권력을 제멋대로 하여 협약서에 찬성이라고 쓰고 조약을 체결하였다. 김석진은 이 변고를 듣고 서울로 올라와 소장을 올렸다. 이번에 조약을 체결한 것은 비록 협박에 의한 것이지만 폐하께서 죽음으로써 사직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엄하게 물리치셨고 참정 한규설도 조약에 불가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 오적이 감히 조약에 서명하여 마음대로 체결하고 조금도 마음에 꺼림이 없이 나라를 통째로 외놈에게 주었으니 참담합니다. 오호라, 이것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협박하여 맺은 협약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라 간의 공법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힌 역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나라법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니 국권은 날로 저놈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상과 척신 그리고 고관으로부터 하급 관리와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순국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성에 대한 조정의 은전은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으니 저 반역을 저지른 무리들은 폐하의 밝은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천만의 조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여 조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저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목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조금도 다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받아 조정에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기양양 기세를 떨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을 가볍게 여기고 저들을 중시한단 말입니까? 소신은 이에 의혹이 더 쌓일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외부에 빨리 명령을 내려 각국의 영사관에 성명을 발표하여 공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시고 그날 조약에 서명한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오적에게 극형을 내려 나라의 법을 펼치고 종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소신은 의리상 저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데 엄숙한 조정의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소신이 맡고 있는 의효전 향관의 임무를 그만두게 하여 소신의 미천한 본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임금은 따뜻한 답을 내렸으나 요청한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당시 이지용은 향관의 반열에 있었다. 거듭 소장을 올리자 마침내 그를 채직시켰다. 친구가 너무 급하게 이지용을 탄핵한 것에 대해 비판하자 김석진은 화를 벌컥 내며 말하였다. 나라가 일본 놈의 수중에 떨어져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대는 천천히 하라고 하는가. 충정공 조병세의 상내에 남대문 밖으로 나가 그의 신주를 맞이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따르던 말꾼들을 물리치고 홀로 아편을 사서 몰래 주머니에 감추고 도성문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어서 나라의 은덕을 갚겠다고 맹세하였다. 틈을 노려 죽으려고 하였으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1910년 7월 25일에 간악한 역신들이 임금을 협박하여 조선의 강토와 백성을 일본에 넘겨버렸다. 대한이란 국호도 버리고 황제라는 자리도 낮추어 친왕처럼 만들었다. 귀척의 대신에게 자귀를 내리고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김석진에게도 주려 하였다. 김석진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리를 들어 끝내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감춰두었던 아편을 꺼내 삼키고 오현 병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바로 9월 8일 유시로 향년 68세였다. 부고가 전해지자 임금은 슬픔에 젖어 교시를 내렸다. 문충공 같은 사람이 또 그 문화에서 나왔다. 넉넉하게 돈을 내려 장례를 돕도록 하라. 선비와 친구들이 조문하고 종들도 탄식하였으니 비록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제문을 지어 신위에 바치고 서럽게 곡을 하였다.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도 깊이 탄식하며 애석해하였다. 한 말의 충신은 오직 김석진 공 한 사람뿐이다. 김석진은 천성이 방정하고 정직하였으며 옳다고 여기는 것은 굳게 지켰다. 모든 행위에 처음 먹은 마음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 의리상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았다. 1905년 이후로 선영이 있는 마을로 물러나 굳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다가 갑자기 변고를 만나 이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군자들은 그가 평소에 마음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들 김영하는 외놈이 다시 자기와 돈으로 위협하자 의리로서 깨우치고 준열한 말로 거절하였으니 저들도 끝내 그를 더럽힐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